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빌려주죠?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얼굴도 있다니까. 아니 내가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솔로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강혜란 교수입니다. 저는 나는 솔로 15기 옥순이로 출연한 김희라입니다. 저는 나는 솔로 15기에 광수로 출연한 변호사 송용규입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박수 한번 먼저 치고 저의 인생의 중요한 어떤 사건이죠. 여자친구 이제 부인이랑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혼여행을 미리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희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재밌었던 썰 이런 거 혹시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하와이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자고 했는데 히라가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스카이 다이빙을 했거든요. 지상 4,000m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경험을 둘이 하고 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높이 가늠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바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요. 그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제안했던 이유가 우리가 약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극복해보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안했던 건데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로맨스 스캠이랑 결혼 사기 관련된 얘기거든요. 괜찮으실까요? 타인의 불행을 보고 지금 되게 즐거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타자마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혹시 희라님 로맨스 스캠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사귀는 척? 약간 사귀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짜 신분을 이용하고 만남의 출발선이 온라인이라는 게 조금 이제 다르죠. 온라인상에서 가짜 신분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을 것처럼 하다가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죠. 진국신 여자친구를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44살에 새 차장 막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흔히 그냥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됐죠. 자기는 삼청동에서 퓨전 일식집을 한다고. 자기는 엄마가 치과의사라고 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난 서울에 있다. 이런 일을 한다. 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미국에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그렇죠. 이제 저런 모습들도 다 가짜인 거죠. 아니 자기 얼굴이 아니고 자기 얼굴이 아니고 저걸 다 그냥 다른 사람 거를 만드는 거죠. 이제 채팅 앱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현혹될 만한 프로필을 만든다는 거. 가해자들이 프로필을 만들 때 이렇게 성별도 막 바꾸면서 하거든요. 내가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쵸. 오피스 가보셨어요? 사무실? 아, 가봤어요. 거기에 동원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도 다 계획이 된 거지. 그냥 나는 솔로 안 되겠네. 미모의 재력가와 평범한 직장인의 만남은 태평양도 뛰어넘은 영화 같은 사랑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드디어 소라 씨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3일인가 했대. 오빠가 지금 엄마랑 공항 가고 있다고. 우리 곧 있으면 만나겠다고. 저는 엄청 설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엄마가 사고가 나갖고 팔 한쪽이 완전히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게 다 공통적으로 위기 상황을 꼭 만들어내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병원비를. 한 250번 해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빌리느라고. 그래서 좀 늦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지 말라고 막 또 화를 막 내더라고요. 늦게 보내니까. 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진국신.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 받은 퇴직금까지 몽땅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빌려주셨어요, 총? 대략 한 8,700 갈 것 같아요.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못 봤죠. 단 한 번도요? 네.
이렇게 만나자는 약속만 100번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그녀 때문에 진국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돈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주는 그게 너무 되게 조금 이해가 가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갑자기 출장을 가시다가 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께 전화를 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몸만 간신히 이렇게 나왔다. 병원비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입금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실 거예요? 언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해주면 스스로가 너무 오빠랑 나의 관계에서 내 돈, 오빠 돈 따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따지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돈을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2주 전 소라 씨를 아는 분들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간 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날 방송 들은 것 중에 남자분 피해자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닌데 저라고 제 사진을 선생님 사진이 올라왔다고요? 네, 제 사진이거든요. 근데 좀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확인 결과 소라 씨가 보내준 사진 대부분이 이 여성의 SNS에 공개된 사진이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성립하기 위해서 남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사실 신분범죄가 한 번 발생을 하고 일단 이 로맨스 관계가 형성이 된 이후에는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촬영이라든지 성범죄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로맨스 스캠 돈을 뜯겼다 해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도 이 사진들을 받았다는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직후 만남을 미루며 돈을 요구하는 패턴도 영락없이 진국 씨의 여자친구 천소라와 똑같습니다.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미안, 나 돈이 없어. 30만 보내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두 번째 남자는 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금액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첫 번째 저 진국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내 탓 같고 자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저 단계는 간보기. 내가 얘를 계속 착취할 수 있을까를 간보기 하는 단계의 모습인 거죠. 이제 그냥 돈을 달라고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틀어내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뭐 갚을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뭐 갚을 의사가 없이 그걸 빌렸으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을 기망했다고 해서 이제 사기가 성립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로맨스 스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릴 때 그 변제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사건을 보면 한 번에 뭐 거액을 빌려서 이 사람이 안 갚고 잠적을 한다기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의 대여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카톡이나 또 녹음 파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를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여러 번 모이면 사기의 어떤 범위를 추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천소라 씨를 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 똑같아서. 이 친구고. 아, 여기 네. 계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진 속 그녀와는 얼굴도 스타일도 전혀 다릅니다. 그녀가 정말 진국 씨를 속여온 천소라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소라 씨의 아버지라는 그에게 우리가 찾는 천소라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배심성으로 그렇게 할 리가 그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연락 주고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는. 그에 따른 우리가 찾던 천소라가 아닌 걸까? 그런데 우린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소라 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계좌에서 어디를 가지고 가해자의 그 가족들이 이게 알고 있고 옹호를 했다 이러면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같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공범으로 가겠죠. 뭐 방조범이라든지 범죄를 용이하게 했으니까. 근데 가족이 모두 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 재산을 다 돌려놨다.
그럼 민사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되게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혼자 갚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갚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인사에 피고로 넣고 피고소인으로다가 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되게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이잖아요. 이러면 믿을만 하죠. 예. 딸이 잘못했으면은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어야 됐는데 저렇게 같이 합당 모의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 더 소름 끼쳐요. 자기 딸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바보 취급하고 지금 되게 비하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범죄학 이론 하나, 왜 범죄자가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검증이 많이 된 이론 중에 하나가 자아통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특정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럼 자아통제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인데 자라날 때 부모님의 훈육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세상에 허용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초등학교 이전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 자아통제력은 일단 한번 형성되면 크고 성인이 돼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런 가정이었으면 부모의 적절한 훈육이 거의 안 된 집일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진국 씨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녀의 가족들이 경찰을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뭐 4년 정도 있었대.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었고. 진국 씨의 여자친구가 4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먼저 진국 씨를 맞은 건 그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던 소라 씨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 저를 가지고 장난한 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고 남자가 나왔으면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용서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정신과 상담 치료를 좀 받았어요. 스시로 때때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아니,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을 해외에 그냥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울증, 조울증 이게 지금 사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 가족이 나눈 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기사에 덧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사람들은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양형, 감형을 노리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되게 불쾌하기도 하고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세상에 조울증, 우울증,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대중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예의 없고 네. 뻔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람을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얘만 잡으면 뭔가 해결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고 나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인생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요. 네, 저 마지막 멘트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끝까지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라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천소라가 징역 8개월, 진국 씨가 피해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6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8,7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8개월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하한에 가까운 선을 준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 선고량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개월을 다 안 살 가능성도 높고 8,700만 원에 비해서 8개월은 진짜 적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 서민들이 저축을 해서 8,700만 원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8,700만 원을 다 그 갚을 때까지 거기서 꺼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던 뭘 하던 진짜 하게 해서. 거기서 노동으로 변제를 네네, 하게 맞아요. 하고 그런 그렇죠. 것들. 네. 좋은 방법이다. 지금 보여주신 예는 이제 한국인과 한국인의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칭을 하면서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한 경우에는 처벌이 아예 좀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 사람을 일단 잡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을 잡는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사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고 국정원에서는 이게 국제 조직 범죄로 생각하고서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게 그 외국인을 잡아요. 근데 잡고 나면 이 사람은 그 연극을 한 사람일 뿐이고 이 계좌에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뒤에 이 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더 알아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DM 되게 많이 DM 와요. 많이 외국인 네. 계정에다가 그거요. 어눌한 한국어로 누구고요? 뭐 만나고 싶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네, 아, 거기서 그거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되게 거예요.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앱을 통해서 안 좋고 위험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 좀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래서 또 막 그거를 왔는데 무시하라고는 또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또 주변에서 잘 사귀고 네. 결혼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에는 국제 결혼이라든지 국제 연애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이니까 왜 뭐 이렇게 경계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맞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은 나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 피해를 당한 것 같잖아요. 이거는 가해자한테 하지 말라라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우선인 거지 피해자가 안 당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위축해야 돼요? 어떤 단속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다음이라고 봐요. 사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막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신랄하게 피해자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너가 욕심내서 허황된 꿈을 쫓다가 너가 네 발등을 찍힌 거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나보다 경제력도 있고 혹은 나보다 사회적 계층이 높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잘못된 건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심을 너무나 과도하고 비천한 것으로 격하해서 평가하는 건 아닐까. 내가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저는 이런 궁금한 이야기에 제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보고 막 연락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 여기 제보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 사실상 피해자나 그 변호사로서나 수사기관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범죄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끙끙 앓고 있어. 피해자가 아무 얘기도 알리고 있지 않아. 이 상황은 가해자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피해자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잡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피해자의 심리적인 이런 회복에도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숨지 마시라. 나와 주시고 같이 해결합시다. 저는 이거를 로맨스 스캠 딱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아 저걸 당해? 약간 이런 감정 상태였는데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되게 나여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피해자라고 해서 정말 비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 되게 보람돼요. 왜냐하면 일반인으로 나와주신 희라님이 설득당하는 모습을 사실 보면서 오늘 시간 되게 보람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뽀뽀와 하트를 같이 하는 건 필살기다. 창문에다가 무슨 이렇게 칠을 써놓고 저는 그런 남자는 처음 봤어요. 욕하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잡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 잡고 싶어요. 저 변호사님 너무 설득력 있어요. 막 연락하고 싶어져요.